그의 수고를 끊임없이 평화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의 탄생을, 이 세상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이 땅에 새겨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탄생, 그의 생애, 그의 가족, 그의 업적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이승만 대통령 151주년 탄신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탄신 15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과 나라의 기틀을 세운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평생 헌신으로 일관하신 이승만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기념식을 준비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김남수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의 뜻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국제사회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알리며 반세기가 넘도록 독립운동을 이끈 위대한 독립운동 지도자이십니다. 광복 이후에는 공산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에서 남침을 격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거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세계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결단으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번영의 근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찾아서 기억하고 이분들이 활동한 독립운동 서적지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통합 의지를 계승하여 어렵게 되찾고 지켜낸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님의 151주년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잇는 새로운 철학을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귀한 자리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경제 성장은 오르지 않고 실물 경제는 예전보다 못합니다. 정치의 위기, 정당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에 토대를 놓은 위대한 지도자를 상기해야 합니다. 해방전국의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결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모멘텀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안보관, 국방관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튼튼한 안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 성장의 신화를 뒤로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1% 내외의 성장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득분배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양롭게도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공정한 기회 제공과 경제 주체의 역량 강화라는 철학은 건국 초기 우리 역사의 성공 사례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시행한 농지개혁을 보십시오.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혁파하여 소작농을 자연농으로 만든 이 개혁은 농민들에게 내 땅이라는 자산을 갖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침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산업적 형성의 기초를 닦은 초기 형태의 동반성장이었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하여 산업 여건을 길러내고 기술 강국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동반성장은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쟁의 룰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툴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역사의 뿌리마다 시대를 통찰하고 앞장서 미래를 개척하신 위대한 지도자이셨습니다. 19살 때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영어와 신학문을 배우면서 쇠락한 조선왕조를 개혁하기 위한 개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초로 영한 사전을 편찬하였고 청일전기와 500여 편의 제국신문 논설을 옥중에서 집필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년간 미국 유학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학위와 학식을 능가할 정치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평생 쉬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세계 정세를 공부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지 끊임없이 모색하며 치열하게 공부하셨습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기습하기 6개월 전에 이승만 박사님은 이미 일본의 미국 본토 침략을 경고하는 일본 내막기를 출판하셨습니다. 소련 공산당이 멸망하기 66년 전 1923년에는 공산당의 당 부당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은 공산당의 부당함을 일찍부터 통찰한 성견지명과 신념의 결실이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잠깐 넘어지셔가지고 전치 12주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뼈 붓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뼈가 붓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어머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꽃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를 보고 친일 내국노들의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꽃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아니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는 저도 정말 눈꽃만큼도 화난 적이 없고 그냥 생각을 좀 해봤죠. 친일 내국노들의 아버지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저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아들이 셋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친아들은 이제 봉수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8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 삼촌입니다. 그분도 큰 삼촌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석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도 제 삼촌이시죠. 37년생이신데 일제시대 때는 이제 다 커, 8살이었어요, 8살. 근데 8살인데 친일 매국 행위를 하기가 참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또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그런 거는 이제 친일 매국노라고 친일 인명사전이 있는데 거기 쭉 보니까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들 다 다른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그렇게 다 전부씩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일 매국노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 친일파들을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살려줬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친일파의 처단 이거를 뭐 반대하신 적도 없고 친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이제 직접 공포하고 사인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친일파에 대한 생각은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 또 김문수 전 장관님께서 두 분이나 면을 와주시고, 최재형 의원님은 친히 변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성중형님과 이분들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5개월 동안 잘 쉬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님은 어디로 가든지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지원하고 가르친 그런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도 17년 동안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의 모든 그런 지도를 받아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교육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원래 해산대 이석기 진보당의 부산 공동대표였는데, 그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 인가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오셨던 학부모님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근데 마침 오늘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데, 오늘이 초중고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에서 다 이사까지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늘 저희 학교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이런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와 우리 학교와 또 우리의 모든 여러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신 그런 길을, 학자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고 교수는 교수로서의 일들을 하겠지만, 저는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정신을 전파하면서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남주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언젠가 곧 우리 학교가 우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세계로 우남 초중고등학교라는 우남을 왜 넣느냐, 우남을 빼라. 나는 우남을 못 뺀다. 세종도 있고 밀국도 있고 우리나라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호가 들어간 학교가 36개나 되는데 왜 우리 건국 대통령 우남에 호를 못 넣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학교 인가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남이 아니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를 지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후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정신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